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교재 75쪽 취득세 과세 표준. 취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이 나중에 그 부동산 양도할 때,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취득 가격과 나중에 팔을 때 양도 가격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죠. 그래서 취득 가격이 뭘로 되느냐, 얼마냐 중요하죠. 자, 그래서 75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이 당사자 간에 거래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라 이거죠. 그런데 예외로 시가 표준액과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데, 그래서 원칙 취득세 과세 표준 원칙은 취득 당시 무슨 가액이에요? 신고가액.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 여러분 1번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얘기는,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 경우, 세 번째 줄 중간에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라 하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취득 당시 얼마를 주고 거래로 취득했다. 당사자가 뭐하라? 취득한 자가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 표준 신고하라. 얼마 주고 거래로 취득했느냐 신고하라 얘기요. 이때 신고 가액입니다. 그런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있어요. 연부 취득은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을 하되 2년 이상 나눠서 주되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게 연부예요. 그래서 연부로 취득할 때는 거기 무슨 금액? 연부 금액으로 하겠다. 그럼 여기서 연부 금액이 뭐냐? 매년, 연부 금액은 매년 지급하는 금액 있죠? 매년 지급하는 금액,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부 금액이라고 한다. 이때 거래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계약금이 있으면 연부금에 더해서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연부 취득의 경우는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그 외 일반 매매는 취득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 이게 원칙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2번 밑에 보시면 예외가 있죠. 취득 당시 신고 가액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여기서 시가 표준액이 뭔지 먼저 알고 가야 되겠죠. 물건마다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어요. 그걸 우리는 지방세법에서 기준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밑에 보충학습부터 보죠. 보충학습에 보시면 밑에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 물론 부동산 말고도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마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건 시가 표준액 기준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험을 대비해서는 부동산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1번 부동산은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가격이 공시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 보시면 토지 있죠. 토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필지 용도 등을 감안해서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걸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개별 공시지가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매년 6월 1일자로 결정을 해서 공시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6월 1일 날이 되면은요, 시내 곳곳에 플랜카드 걸려 있잖아요. 공시지가 공람기간, 그죠? 열람하라.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불합리하면 이의 신청을 하라. 이의 신청 기간 1개월 주죠. 예. 그때 6월 1일자로 결정된 게 보다 개별 공시지가다. 다음, 주택 있죠. 주택은 둘로 나눠서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하죠.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그리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다. 근데 이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고시가 되죠. 그래서 주택은 5월 1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물론 법률에는 1년에 1회 이상 2번 고시할 수도 있죠. 부동산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달에 이렇게 2번 고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년에 한 번, 5월 달이죠. 그러나 토지는 무조건 1년에 한 번만 고시를 하죠. 자, 그럼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 그러니까 주택 이외의 건축물 하면 상가 등의 건축물이 있죠. 이런 건축물은 여러분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참고로 보시면 76쪽의 박스 안에 맨 밑에 5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주택 이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 고시한 건물의 기준 가격이 있어요. 1제곱미터당 얼마냐? 지금 현재 68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다르죠. 이렇게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밑에 건물의 구조별 지수, 용도별 지수, 위치별 지수를 곱하고 경과 연수, 잔존 가치율을 곱하고 건물의 규모, 특성 등 부대 설비 등을 감안을 해서 가감산율을 적용해서 나온 것이 일반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입니다. 이렇게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죠. 참고로. 그래서 우리는 시가 표준액 하면 건축물보다는 토지하고 주택. 요건 간단하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런 가격을 우리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많게 높은 데는 80%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실거래 가격보다는 뭐가 시가 표준액이 낮아요. 그죠? 예. 그럼 이와 같은 시가 표준액이 매년 올라가면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많이 부담이 될 것이고, 이것이 내려가면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감소가 되겠죠. 어쨌든 물건의 기준 가격을 정해놨다.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까지만 보시고 보충학습의 나머지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기본 과정에서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을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앞에 되돌아가서 75쪽에 보시면 취득세는 원칙이 취득 당시 신고 가액인데 예외로 시가 표준액을 이와 같은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신고가 없어요. 신고 또는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이죠. 가액 표시가 없다. 신고했어도 가액의 표시가 없으면 이때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과세권자 시장군수가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신고를 하긴 했어도 두 번째 무슨 가액이 신고 가액이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뭐 적게 부족하게 취득했다고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기준 가격보다도 실거래 가격이 낮게 취득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결론은 원칙이 무슨 가액 당사자가 즉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라. 근데 그 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보실래요? 그러면 취득세는 이 얘기예요. 신고 가액과 그 다음에 뭐 시가 기준 가격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보실래요? 갑은 10억에 취득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물건의 시가 표준액이 7억이다. 그러면 갑은 신고한 금액이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크니까 갑의 과세 표준은 당연히 10억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은 5억에 취득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시가 표준액이 계산해 봤더니 6억이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신고를 했어도 무엇보다 적으니까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니까 그때는 뭘로 하겠다? 을은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취득세는 신고 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문에 응용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지금은 만약에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금액. 그런데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응용해서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래?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한다. 그래도 틀린 지문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왜? 신고가액이 크면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니까 둘 중에 비교해서 금액이 큰 걸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보시면 3번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특례는 뭘로 가느냐?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겠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 특별한 규정 그랬죠. 요 특별한 규정은 거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명백하게 입증, 확인이 되는 객관적인 거래다. 그죠? 객관적인 거래,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 세법에는 객관적인 거래를 6가지로 아예 규정하고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떨 때 사실상 취득 가격이냐? 여기서 참고로 사실상 취득 가격은 거래 상대방이죠. 거래 상대방한테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금액에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나 직접 비용이나 간접 비용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대가 지급한 대가에다 더하라. 그게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이렇게 사실상 취득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건 6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교재 보실래요? 76쪽 3번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그랬죠?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하면 밑에 1, 2, 3, 4, 5, 6, 6번까지 6가지 거래예요. 그런데 다만
그런 거래라도 가로 열고 증여 기부는 주고받은 가격이 없잖아요. 무상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사실상 취득 가격이 없으니까. 또 하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은 뭐한다?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 가격은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한 가격,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지 친인척끼리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행위 계산, 거기에 해당한다면 그런 거래는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런 거 빼고 무상도 증여 기부도 안 되고 소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또는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서 친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은 그런 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럼 그런 거 빼고 유상거래인데 객관적으로 6가지는 밑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합니다.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취득을 하든 수의계약에 의해서 취득하든 돈을 국가에 주고 국가로부터 부동산 취득할 때는 주고받은 가격을 조작할 수 없잖아요. 매를 벌지 상대방이 누군데 국가인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뭐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다음 두 번째, 외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 우리나라 국경을 통해서 차량 등을 수입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 건 그대로 지방세법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 공매하면 또 경매도 포함되죠. 경매로 취득했다. 낙찰 가격. 공매로 취득했으면 공매 가격. 그런 가격이 뭐보다 낮아도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그 가격 그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취득 가격 하면 경매는 경락가액, 공매는 공매 가격 또는 낙찰 가액 이렇게도 표현하죠. 다음 판결문. 여기서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결정된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에 값은 을에게 얼마를 줘라 이렇게 금액이 기재되었다면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 판결문 그려놓고 가로 열고 뭐라 그래서 끝에 화해조서 무슨 말이에요? 당사자 간의 소송 중에 화해를 해서 합의했습니다. 화해조서 또는 인락조서, 포기각서, 자백간주 이런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결정문이기 때문에 이런 건 판결문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판결문은 판사가 결정한 판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포기각서, 자백간주 등은 뭐하고 제외한 판결문에 입증되는 거. 그리고 법인이죠. 법인 장부에 입금란, 지출란에 취득 가격이 기재돼서 주고받은 가격이 입증됩니다. 법인과 거래를 했거나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해당돼요. 개인도 누구로부터 취득하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법인은 누구한테 개인은 법인한테 잔금 주죠. 취득 가격 주죠. 이때 주고받은 가격은 법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받은 경우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한 가격을 시장 군수한테 가서 받아요? 검증받아요. 이 가격에 거래를 했다. 이렇게 검증받으면 그 검증된 가격이 등기 권리증에 기재가 되죠.
그래서 그 가격은 시장 군수가 검증을 해줬다는 얘기는 무엇보다 낮아도 시가 표준액보다 낮을지라도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6가지 거래의 경우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이때는 이렇게 시가 표준액보다 사실상 취득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이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 가격 그대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크던 시가 표준액보다 낮던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은 어디까지냐? 여러분 참고로 77쪽 보충학습 보시면 1번 취득 가격 결정 1번 있죠?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은 취득 시기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하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다가 이러이러한 직접 비용이나 간접 비용까지도 전부 다 합쳐라. 그게 취득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 간접 비용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가 일시급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일정액을 할인받았다면 할인받은 건 빼라.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를 취득가격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간접 비용이 있는데 밑에 1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나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건설자금이 뭐죠? 원시취득. 자기가 공사를 해서 건물을 건축할 때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있으면 그것도 공사 원가에 들어가죠. 그걸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두 번째, 할부나 연부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로 취득하면 일시불로 주는 것보다 할부는 원래 가격에 이자까지 포함하죠. 이렇게 거래 가격을 약정을 했다면 이때 이자 상당액도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또는 연체료도 포함을 하죠. 다만 이때 연체료, 할부, 이자 등도 취득 가격에 포함하는 건 법인만 인정합니다. 특별히 법인만, 개인은 안 돼요. 그래서 끝에 다만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뭐다? 취득 가격에서 포함한다. 제외. 법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했을 때 할부이자 연체료는 포함하지 않고 법인만 인정해줘요. 왜? 법인 장부에 기재됐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누구만? 법인만. 3번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존 부담금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라 대체살림 조성비를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런 비용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부 다 취득 가격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취득에 필요한, 취득하기 위해서 용역을 제공한 용역비, 수수료 있으면 그것도 취득 가격에 포함을 하고, 5번 있죠. 취득 대금 외에 10억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10억 취득 대금 외에 별도로 채권자, 채무자 약정에 의해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채무 부담하거나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포함. 취득 대금 이외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채무 부담액이 있으면 그것도 뭐하라? 포함을 하라. 다음 6번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국민주택 채권 등을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채권을 먼저 사서 양도 매각을 해서 발생한 손실이라면 그것도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포함.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은 국민주택 채권을 두 번째 줄 해당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양도 팔아서 생긴 손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가격까지도 원래 지급한 금액에다가 이런 간접 비용이 있으면 이것까지 합쳐서 취득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해서 취득세 특례 보셨고, 이번에는 다음 장에 보시면 간주 취득이라고 나와 있죠.
간주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하면 부동산에 관련해서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지목을 뭐했습니까? 변경했다. 지목 변경. 자, 예를 들어서 임야라고 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개간을 해서 전답으로 바꿨다. 지목 변경했죠. 그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뭐했습니까? 증가됐으면 이때 과세 표준은 뭘로 하느냐? 지목 변경은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지목 변경하기 전에 1억짜리인데 지목을 변경했더니 1억 2천만 원이 됐다면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자가 무엇을 하라? 증가한 금액을 신고가 들어오면 그 가격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2번 예외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했어도 가액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부족하면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1번과 동그라미 2번,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지목 변경의 경우는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 얘기는 이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은 임야를 가지고 있어요. 임야를 가지고 있을 때 요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다시 말하면 뭐죠? 시가 표준액이 1억짜리다. 그런데 이 임야를 199 가꾸고 개간을 해서 형질 변경을 해서 실제로 농사 짓고 있는 전이나 답으로 지목 변경을 끝냈어요. 그러면 지목을 변경한 후에 전답은 개별 공시지가 인근에 있는 다른 농지와 구분해서 비교를 해서 토지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1억 2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때 증가된 것이 얼마냐? 2천만 원의 시가 표준액이 증가됐죠. 자, 여기 보세요. 이때 증가한 가액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목을 변경하는데, 요 지목 변경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본인이 알겠죠. 얼마 들어갔다. 지목 변경 공사하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본인이 뭐를 하라? 신고하라 얘기예요. 그럼 이때 5천만 원 들어갔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것이 합리적으로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시장 군수가 확인해 봐요. 어떻게? 임야였을 때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의 1억과 지목을 변경한 후에 토지 가격을 비교했더니 증가된 시가 표준액이 얼마냐? 2천만 원이에요. 시가 표준액이 얼마다? 2천만 원이 증가됐다. 그럼 둘 중에 금액이 뭐? 큰 거. 이거 5천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만약에 신고를 했어도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시가 표준액 증가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때는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은 자기가 뭐가 들어와야 돼? 증가한 가액에 신고가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지목 변경하기 전에 공시가격과 지목을 변경한 후에 공시가격, 즉 시가 표준액을 비교를 해서 증가한 거 얼마? 2천만 원하고 비교를 해서 신고 금액이 높게 들어왔으면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주고, 신고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이것을 시험에서 지문으로 한 줄로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봐요? 지목 변경은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그 얘기입니다. 다만 3번 동그라미 3번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비용으로 한다. 이 얘기는 이 지목 변경을 누가 했다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법인이 비용을 들어서 지목 변경을 했다. 그때는 법인은 증가한 가액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증가한 가액은 비교하니까. 그런데 법인은 비교하지 않아요. 법인 장부에 지목 변경할 때 들어간 비용이
지목 변경 공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들어간 비용 있죠? 그걸 다 더하라. 그게 과세 표준이 된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요. 비용이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면 입증된 그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럼 법인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 이렇게 가죠. 다음 2번도 같은 얘기예요. 기존 건축물의 개수, 예를 들어 개수를 해서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자, 건축물에 대해서 뭐를 했다? 개수.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럼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으로 하겠다. 증가한 가액. 그럼 증가한 가액은 뭐냐? 본인이 무한가액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가액하고 그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무한 거 비교를 해서 큰 걸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보세요. 이런 건축물이 있었다. 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런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100억짜리다. 그런데 요번에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개수죠. 기존에 없었던 시설물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 개수. 그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100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서 건축물 가격이 110억짜리가 됐다면 증가된 거 얼마예요? 비교하니까 10억이 증가가 됐죠. 자, 이게 뭐냐? 증가한 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10억이다 얘기야. 그런데 본인이 개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15억 들어갔다고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15억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만약에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그거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 표준액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증가한 가액. 그래서 지목 변경이나 건축물 개소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5번 보실래요?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 또는 대수선. 여러분,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들어간 비용이 장부에 기재가 돼요. 자,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건물을 건축, 원시 취득해요. 그럼 이 건물을 누가? 법인이, 회사가 건물을 공사를 해서 건축을 한다면 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지출된 비용이 장부에 쭉 기재돼서 공사가 뭐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들어갔어요. 공사가 끝나면 끝났을 때까지 들어간 요 비용을 다 더한 게 취득세보다 과세 표준이 되어 법인은 장부에 기재된 금액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인정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개인이 건물을 건축했다면 개인은 있어도 장부도 없지만 개인이 작성한 장부는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건물 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나중에 이 건물 지어서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공사비를 부풀려서 뻥튀기해서 신고가 들어와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야.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만약에 공사 비용이 실제로는 80억이 들어갔는데 거짓말로 과대해서 얼마 100억 들어갔다고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100억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은요, 얘는 100억으로 취득세를 좀 많이 내도 왜? 취득세 부담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100억으로 취득세 내고 나중에 이 건물 다 지어서 100억에 팔아봐요. 그럼 매매 가격 얼마? 100억. 취득 가격 얼마? 100억. 매매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개인이
부동산 이거를 지어서 팔을 거라면 뻥튀기해서 과대해서 부풀려서 취득가격을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은 뭐냐, 개인이 100억 들어갔다고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법인과 거래를 해서 법인 상대방이 법인한테 비용을 지출했다. 얼마? 90% 이상이 누구한테? 법인한테 지출했고 법인 장부에 입금이 돼서 이렇게 법인과 거래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인정해 주겠다. 무슨 말이냐? 개인이 건물을 짓는데 자재 같은 거 사오는데 누구한테 자재를 사왔어요?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같은 거 사왔다? 그러면 개인은 누구한테? 법인한테 대금을 지급했죠. 그렇게 지급한 금액이 취득 가격의 몇 프로? 90% 이상이 법인과 거래를 해서 법인한테 지출했다. 그것이 90%가 입증이 되면 나머지 입증 안 된 거 10%는 개인과 개인 간에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으면 그거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본인이,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의 90% 이상이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그 금액을 입증되지 않은 금액 10%하고 90% 입증된 걸 합쳐서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이것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죠. 한번 보죠. 78종 맨 밑에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가?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에 몇 프로? 90% 이상이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1번과 2번 금액을 합쳐서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79종 맨 위에 1번이 뭐냐?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 그게 몇 프로? 90% 입증된 금액하고 2번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않은 금액 10%죠. 그것 중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개인과 개인끼리 세금 계산서 주고받은 게 있다면 그것까지 합쳐서 1번, 2번 합쳐서 취득 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시험에서는 과거에 물어볼 때 개인이 건축하는 경우는 취득 가격 중에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과 거래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걸로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 이상이 입증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가야 돼요. 물론 앞으로 심화 과정에서 자꾸 반복하겠지만 기본적인 거 원칙, 예외, 특례 요건 알고 가야 되는데 요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실래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기본이 이제 정리하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도 있고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원칙, 취득 당시 가액. 취득 당시 가액하면 취득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라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얼마 줬다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가격으로 가는데 연부거래가 있어요.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년 주는 금액을 뭐라 그래요? 연부금액이죠. 매년 지급하는 금액을 연부금액, 그걸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데 계약금이 있으면 그거 뭐하라고요? 포함을 해서 연부금액, 이런 연부를 제외하고는 취득 당시 본인이 무한 가액, 신고한 가액,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로 취득 당시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에 지방세가 부과되는, 과세되는 모든 물건의 기준 가격이에요. 기준 가격을 하나로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 그럼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주택,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모든 물건의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고 시험에서는 우리 부동산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시가표준액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토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6월 1일자로 고시가 되는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개별 공시지가 언제 날짜? 6월 1일자 고시된다 그랬죠. 그리고 주택은 특징이 뭐예요? 주택은 주거용 건물하고 거기 딸려있는 토지까지 합쳐서 고시가 되는데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죠. 개별주택 가격. 또 아파트 등은 뭐예요? 공동주택 가격이다. 이 가격은 5월 1일자로 적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이 시가표준액은 실거래 가격의 60% 70% 정도 되죠. 수도권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와 같이 물건마다 정해놓은 이런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건 어떤 때냐?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요. 즉 뭐가 없어요? 신고를 안 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런데 안 했어요. 또는 신고를 했는데 가액의 표시가 없어. 가격 표시가 없으면 신고 안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과세권자는 뭘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려고 뒤에 가서 나오지만 성실하게 신고 안 했다 그래서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가산세가. 또 신고를 했지만 그 가액이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 그죠? 이 시가 표준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래서 원칙이 신고가액, 예외로 시가 표준액. 결론은 둘 중에 금액이 비교해서 둘 중에 금액이 큰 걸로 한다 이 뜻이죠. 그런데 3번 보시면 3번 세 번째는 사실상 무슨 가격이에요?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 그랬죠. 요 취득가격은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부한 거 지급한 금액에다가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한 발생한 직접 비용에다가 간접 비용까지 다 합친 걸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 거래나 해당되는 게 아니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래 있죠. 상속이나 증여는 안 돼. 여기에 해당되는 거, 제외되는 거 있죠. 제외되는 거, 뭐는 상속 또는 뭐 받았어요? 증여받은 건 무상이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할 수 없고, 또는 소득세법,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나 개인이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행위 계산을 해서 거래를 했다면 그런 가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빼고 오로지 조작할 수 없죠. 은폐되거나 축소될 수 없는 그런 거래. 그래서 6가지가 명시되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줄여서 국가 등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했다. 그럼 국가니까 상대방이 주고받은 가격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외국에서 뭐합니까?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됐으니까 인정된다 그랬고, 공매하면 경매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공경매. 그래서 낙찰 가격 있죠. 그것이 사실상 취득가격.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낙찰 가액이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됐어도 그건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또 판결문이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 이때 판결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있었죠. 당사자 간에 작성한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포기각서, 자백관주,
화해조서는 당사자 간에 화해했다, 합의했다는 합의각서죠. 그리고 인락조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피고가 인정한다, 수락하겠다라고 작성하는 증서. 그죠? 또 포기각서는 뭐예요?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런 경우. 또는 자백간주, 언제까지 출두를 해서 내 주장을 펼쳐라, 이렇게 법원에서 기회를 줬는데 출두하지 않았으면 그건 뭐다? 자백한 걸로 간주한다, 자백간주. 이런 경우는 판결문이 아니다. 그런 걸 빼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결정된 판결문에 그 금액이 기재된 거. 다음, 법인 장부의 입금란, 출금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개인도 누구로부터 취득해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부하고 취득을 하고 개인이 누구한테? 법인한테 대금을 줬다. 그럼 지급했다는 날짜에 회사 장부에는 입금으로 기재가 돼서 확인이 되죠.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받았다면 그 검증된 가격은 무엇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6가지의 거래를 통해서 취득했을 때만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에 간접 비용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더해서 취득 가격 그대로 인정해 줘요. 요 취득 가격은 뭐랑 관계없어요. 요 시가 표준액하고 금액이 크냐 적으냐 비교를 하지 않고 이 가격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요 기본적인 내용 3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 여기에 추가로 좀 들어가서 지목 변경은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이고 법인이 했다면 법인 장부에 기재된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추가로 부수적인 거 몇 가지만 추가로 할 뿐이지 기본 내용은 이걸 가지고 간다. 그죠? 이번 시간에는 과세 표준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세율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